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음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태극에서 출현한 음양, 둘째, 수의 음양, 셋째, 괴의 음양, 넷째, 간지의 음양, 다섯째, 사물의 음양, 여섯째, 천지인 삼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극이란 수 1에서 보듯이 무극인 0에서 처음 출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1이란 수가 상징하듯이 통일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대계에서 현상계로 출현만 하였을 뿐 분열이 되지 않는 원형의 상태를 뜻합니다. 물상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계란 또는 뱃속의 아이 잉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암수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떡잎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떡잎만 보고서는 그 식물이 콩인지 팥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줄기와 가지 잎으로 분열이 되어야 비로소 어떤 식물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 역시 출산을 해야 남아인지 여아인지 알 수 있고 계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 봐야 암탉이 될지 수탉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극은 혼돈 속에 통일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대 세계입니다. 상대 세계에서는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극이라는 통일체는 정과 부의 두 기운으로 갈라지는데 이 두 가지 기운을 음양이라고 일컫습니다. 음양은 작용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으로서 상대성을 나타낸 뜻으로 현상 속의 어떤 것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양 중 양은 동적이며 강하고 물질 문명이 지배한 선천을 상징한다면 음은 정적이며 부드럽고 정신문화가 펼쳐지는 후천을 상징합니다. 또 높은 곳인 양과 낮은 곳인 찬 것인 음과 더운 것인 양, 오래된 것인 음과 새로운 것인 양, 음인 과거와 양인 미래, 음인 공간과 양인 시간 등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양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만들어 우주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열쇠로 삼아왔습니다. 다음은 현무경과 관련된 천문사십인 음양수와 음양괴, 음양간지와 물상을 음양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음양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변화를 나타내는 수는 자연수 1부터 10을 사용합니다. 이 중 양수란 변화를 위주하는 양의 특성에 따라 수 역시 동적인 홀수를 의미합니다. 그 종류로는 1, 3, 5, 7, 9가 있습니다. 또 음수란 서로 짝이 지어져 안정된 모습을 갖춘 짝수를 일컫습니다. 그 종류로는 2, 4, 6, 8, 10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효와 괴의 음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양효이고 또 하나는 음효입니다. 효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천지간의 변화 발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효는 삼양으로 표현하고 음효는 이음으로 표현합니다. 그 까닭은 일은 통일체로서 음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록 홀수이지만 효에서 1로 계산하지 않고 양적인 면에서 음효인 2보다 큰 수인 3을 양효의 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수로 계산하면 건괴는 3, 3은 9이며 곤괴는 2, 3은 6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론수 360수 중 5분의 3인 216을 건책수라 하고 5분의 2인 144를 곤책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음효를 삼양 이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면에서 보듯이 기본효인 하효를 기준으로 분류한 음양바탕괴를 알아보겠습니다. 복희팔괴에서 하효가 양효인 건태이지는 왼쪽에 배치되어 선천은 양바탕괴이고 하효가 음효인 손감간고는 오른쪽에 배치되어 후천인 음바탕괴입니다. 그 다음은 음양효의 수로 분류한 음양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효의 수가 홀수인 건감간지는 양괴요,
음효의 수가 홀수인 손, 이, 태, 고는 음괴입니다. 홀수인 효는 불안한 상태이므로 동적이 되나 짝수인 효는 안정됨으로 정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괴의 성질은 동적인 홀수효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또 효의 위치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분류되기도 하는데 양괴인 건, 감, 간, 진 중 하효가 양인 진은 장남이 되고 중효가 양인 감은 중남이 되며 상효가 양인 간은 소남이 됩니다. 또 음괴인 손, 이, 태곤 중 하효가 음인 손은 장녀가 되고 중효가 음인 이는 중녀가 되며 상효가 음인 태는 소녀가 됩니다. 당연히 양효만으로 이루어진 거는 부효, 음효만으로 이루어진 고는 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지의 음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간의 음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는데 이 중 갑병, 무경, 임은 양천간이요 을정, 기신계는 음천간입니다. 양천간은 선천 양시대의 연월일시를 주장하였고 음천간은 후천 음시대의 연월일시를 주장합니다. 다음은 지지의 음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가 있는데 이 중 자인진, 오신술은 양의 지지요 미사묘, 축해유는 음의 지지입니다. 양의 지지는 동세를 나타내는 지지이고 음의 지지는 정세를 나타내는 지지입니다. 다음은 사물의 음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모양으로 양은 고기압 또는 튀어나온 모습의 한자인 철을 들 수 있겠고 음은 저기압 또는 쏙 들어간 모습의 한자인 요를 들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천지 중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며 선후 중 선은 양이요 후는 음이며 부모 중 부는 양이요 모는 음입니다. 이렇게 양은 강하고 높고 길고 따뜻하고 동적인 것이라면 음은 부드럽고 낮고 짧고 춥고 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양이 나온 곳은 통일체인 1태극이었으나 음양이 합해지면 2 더하기 3은 5가 되므로 중앙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음양의 다음 순서는 음양중의 3수가 되는 것입니다. 음양중의 3수를 대표하는 물상이 천지인입니다. 천은 양이요 지는 음이며 이는 천지 부모의 자식인 중으로서 이를 세 가지 근본이라고 하여 삼재라고 일컫습니다. 이상으로 음양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오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